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간미소 채널의 두두쌤 김혜경입니다. 네, 감사마법사 양경윤입니다. 왠지 우리 오랜만에 만난 이 빌은 뭐죠? 뒤에 배경이 바뀌었죠? 맞아요. 배경. 네. 배경에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네, 여기 네. 쭈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네. 이걸 이제 오늘은 우리가 책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자,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짜자잔. 이게 잘 다. 안 볼 것 같아요. 좀 가까이 가야 돼요. 오, 이렇게 네. 자랑. 네. 예, 오, 보이시죠? 하브루타와 감사일기 책으로, 우리 감사마법사님 책과 제 책을 다 합했더니, 둘, 넷, 여섯, 일곱? 둘, 여덟? 넷, 여섯, 일곱? 여덟? 이거 여덟? 가장 최근에 나온 여덟? 네. 여덟? 여덟 권이군요. 권이네요. 여덟 권. 네. 그 중에 감사일기 책이 2권인데요. 이 책들을 소개해달라는 열화와 같은 성원에. 그렇죠. 네. 그래서 책 소개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근데 무슨 책부터 할까? 제가 고민해봤는데요. 제가 결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도 결정해봤는데? 네.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강압적일 네, 수가. 이거 왜냐면 가장 네. 따끈따끈한 신간. 네, 2월에 출간이 되었죠? 네, 2월에 갓 네. 출간한 이 신간부터 먼저 한번 좋습니다. 우리가 다루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요것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저자님 괜찮으실까요? 동감. 역시 우리는 이렇게 동의와 자, 그러면 이 책은 자녀 교육 시크릿 감사 초등 감사함 수업이라는 네. 책입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사고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후기도 올리고 그렇죠. 제가 최고 너무 먼저 잘했죠. 올렸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칭찬. 네, 도장 감사합니다.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책 이제 여러분도 읽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 책을 제가 오늘 선생님을 딱 만나면 뭐부터 물어볼까 생각했었는데요. 끌린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네. 이거예요. 네. 이 책이 첫 번째 책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한 줄의 예, 기적 네. 감사일기.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걸 네. 기반으로 얘기했었는데요. 이 책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선생님? 네, 2014년도에 나왔습니다. 오, 기억하시네요. 네, 벌써 네.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렇죠. 네. 2014년에 나와서 지금까지 엄청 사랑을 받고 있는데 보통 한 권의 책이 엄청 히트를 치면 그쵸. 다음 책들이 막 쏟아져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좀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선생님은 무려 6년 만에 이 책을 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일기 책이 사랑받으니까 또 왜 그런 책으로 더 이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거가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랜 침묵 끝에 6년 만에 책을 쓰시게 되셨을까요? 이런 디테일한 너무 처음부터 너무 깊은 디테일하네요. 질문입니다. 제가 전직 네. 기자라. 아, 그렇죠. 예. 제가 이 후소구를 썼으면 좋겠다. 왜 쓰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고. 많이 받으셨을 것 왜 같아요. 책 쓰지 않아요? 라고 했었는데, 이 감사일기 책 내고 나서, 이 한 줄의 기적 감사일기 책 자체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삶을 살았는데 충분하다 네. 생각했었고, 이거를 하는 동안에 얘를 기반으로 하브루타라는 아이, 뭐 이 김희경 쌤 책이지만 하브루타 책, 또 교실이 살아있는 질문 수업, 뭐 기타 등등 그쵸. 네. 이런 책들을 제가 맞아요. 집필하게 이 하브루타 책. 되었죠. 왜냐하면 그 방법론이 좀 필요했거든요. 우리는 철학적으로나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저런 건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실천의 장애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아서 그 하브루타에 좀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못 쓴 것도 있고 네. 사실은 또 더 뭐 여기서 더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조금 다른 의미로 저술하게 되었죠. 그죠. 뭘까요? 그거가 이제 이 질문에 포함된, 그러니까 그 6년의 침묵을 깨시고, 물론 사실 그 사이에 선생님이 쉬진 않으셨어요. 하브루타 관련된 지금 말씀도 네. 하브루타에 집중하는 시기였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하브루타 질문 수업, 교실이 살아있는 질문 수업, 하브루타 질문 수업에 다시 질문하다까지 3권의 이 하브루타 관련된 책을 내시고, 사실 온라인 강의도 찍으시고 엄청 바쁘고 또 이제 전국적인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는 시간이 있으셨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브루타로 엄청 바쁘신데 이 책을 딱 쓰시게 된, 이제 더는 미루지 않고 딱 쓰시게 된 그 계기는 뭘까요? 네, 우리가 이 책이 조금 원론적인 책, 뭐 방법론이 조금 떠나 있다면 얘는 좀 더
삶에 더 가까이 네네. 우리 말하는 뭐 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조금 더 실생활에 좀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제목이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초등 감사함 수업. 왜 하필 초등 감사함 수업이에요? 네네. 이 초등 없어도 되잖아요. 맞아요. 초등 없어도 되는데 감사함 수업이라 해도 되는데 왜 초등을 넣으셨을까? 라고 네.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처음 했을 때는 감사함 수업이었는데 이 감사함 수업이라는 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저술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하면 가장 좋을까. 아하. 그래서 아이들이 12세가 되기 전에 네. 이걸 몸으로 익혀놓는다면 평생을 살아가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앞에 초등이 붙었어요. 초등학생이 네. 12세 이전의 학생들인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한 단계 업 시켜주는 그런 것들의 팁을 네. 여기다 적고 부모도 성장하고 학생도 성장하고 모두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가장 적절한 게 초등 때가 아닐까. 아, 그건 맞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중등이 되면 못하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더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님도 함께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초등 감사함 수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그거네요. 저 이 책 읽으면서 제가 그 후기에 기존에 쓰던 감사일기를 좀 튜닝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라고 제가 후기에 썼는데 저 너무 잘 읽었나 봐요. 이렇게 네. 자화자찬을 하면서 네. 튜닝할 수 원래 쓰고 계셨던 네, 분들은 네, 사실 네. 튜닝을 새로 할 수 있는 맞아요, 리모델링을 맞아요. 조금 더 하실 네.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네. 원래 한 번도 써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아요, 내용을 맞아요. 구성했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에 정말 포인트를 많이 두신 책이어서 네. 한 줄의 기적 감사일기랑 같이 읽으시면 더없이 좋으시겠지만 이걸 먼저 읽으신 분들은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감사일기를 쓰시면 딱 되는. 근데 거기에 초등이 붙은 이유는 지금 요때 시작하기가 더없이 좋은.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챕터에 저는 제일 와닿았던 게요, 사이즈업이었어요. 아, 사이즈업. 네. 근데 그게 선생님 지금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런 의미에서 초등이 왜 붙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걸 딱 들으면서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사이즈업이 여기에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사이즈업. 그러면서 기르다와 자라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기르다와 자라다. 어떤 측면에서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그동안 애를 기르고 있었나 보다 반성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멘트를 제가 농부의 딸이어서 어렸을 때 아빠가 내지는 이제 동네에 다 어른들이 다 농부시니까 곡식은 다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논에 갔다 오시고 뭐 별 그거 없이 갔다 부지런하시네. 오시는 거죠. 네, 온 네, 동네 네. 어른들이 다 논에 한번 갔다 오고 뭐 밭에 갔다 오고 그러니까 늘 그러는 거가 아빠 밭에 가서 뭐 하고 왔어? 뭐 논에 가서 뭐 하고 왔어? 이러면 이제 이런 대답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상에. 듣던 멘트들. 이 이야기가 저 맨 뒤에 부모의 그 영향력이 그 삶이 그대로 전수되어서 유전되고 복제된다는 밈 현상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저도, 이야기가 지금 막 갑자기 확 떠오르네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저희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거든요. 저희 학교 선생님 교실이 제라늄 밭이에요. 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교실을 얼마나 잘 가꾸시는지. 근데 그분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교무부장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꽃 가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 업무에 시달려서. 그러면서 멘트가 안타깝다. 이 꽃들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크는데 요새 내 소리를 너무 안 들려준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얼마나 가꾸는가에 따라서 이게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좀 기르다와 자라다는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학교 사회를 조금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어린 시절을 우리가 유치원은 교육보다 보육이 강해요. 그렇죠. 그 7세 이전은 보육이 좀 강하면 초등학교는 보육과 교육의 부동호를 한다면 어느 쪽이 커질까요?
교육? 교육이 커지죠. 그렇죠. 자, 교육이 커진다는 건 교육이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요. 네. 우리가 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육이 커진다는 건 그 전에 아이들이 하는 어떤 돌봄이나 우리가 케어해줘야 되는 어떤 막 이렇게 자잘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걔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들을 교육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뭔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차이에서 기르다와 자라다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기르는 건 어쩌면 보육의 측면으로 아이들을 좀 끌어안고 이렇게 생존의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먹고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갓난쟁이들 것들을- 네네네. 해주는, 예. 물론 그때도 교육이 필요하죠. 네네. 어떤 형태를 할 거냐. 그쪽에는 보육이 조금 더 크다면 사랑 뭐 이런 그 따뜻함 뭐 이런 것은 평생 쭉 가야 되는 거지만 먹고 마시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에서 케어 네. 그게 기르다는 측면이라면 자라다는 조금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데 하는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네. 것들. 그래서 선생님 여기 20페이지에 네. 20페이지를 맨 아래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제는 사람까지도 길들이면서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내 손길로 이쁘게 다듬고 키우는 대상이지 기르고 유지해줘야 하는 화분 속 식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마지막 이거 사람은 네. 키우는 목적물이 아니라 자라는 인격체여야 합니다. 와, 이 마지막에 이거 제가 쓴 거예요? 네, 우와. 제가 밑줄 쫙 그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네네네. 자라는 인격체의 깍지 표시 딱. 그래서 이 자라는 인격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맞아요, 존재로 바라보는 내가 어떤 목적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존재로 바라보고 그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구나라고 이제 저는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밑줄을 쫙 긋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사이즈업으로 연결하셨단 말이죠. 네. 21페이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라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미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작은 화분에서 자란 식물을 큰 화분으로 옮겨 심으면 쑥쑥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제가 화분갈이를 해봤거든요. 봄 되면 분갈이를 하잖아요. 네. 근데 분갈이를 하는 순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는 순간 네. 식물이 죽어버려요. 네, 그 죽는 얘기 하셨어요 또. 네, 죽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분갈이를 어떻게 잘 했을 때 그쵸.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큰 곳으로 큰 바다로 보내거나 외국에 유학을 보내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화분 갈아주듯이 장소를 확 바꿔주고 바꿔주면. 뭐 크면 다 물론 스스로 잘 성장하는 것도 그 식물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화분만 갈아주면 된다. 외형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신 건 이 사이즈업은 화분을 가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39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열심히 보신 거예요. 땄다. 네. 벌써 다 찾은 네, 거예요? 책은 또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접고 막 저 긋고.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잘 쓰셨을까? 네, 여기 본인이 네. 쓴 책을 지금 이렇게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39페이지에 딱 가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우리 또 작가님이 그 정답을 찾아가는 길에 꼭 필요한 도구가 바로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이라는 도구는 만능 도구입니다. 자녀의 사이즈를 한 단계 올리는 필수 도구입니다. 와우.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좀 더 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책을 읽으신 분들도 이 유튜브 보시면서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사이즈업을 하고 싶어요. 그 커피든 뭐든 우리가 지금 사이즈업을 조금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하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럼 외형만을 바꿔.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명품 옷 사 입는다고 명품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명품 그쵸. 가방 하나 메웠다고 해서 음. 내가 명품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떨 땐 그 명품 가방에 매달려서 그 명품 가방만이 내가 명품이 된 것이라고 착각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명품은 내 내면이 충족되고 따뜻하고 그렇죠. 뭔가 꽉 찼을 때 명품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명품을 만들어주는 한 단계 올려주는 도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외형적으로는 비싼 가방이 내 도구라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그 명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 건 이해하시죠? 명품 좋아하시죠? 네. 요즘에는 안 좋아해요. 예전에는 진짜 이거 리얼인데. 말리실 이게 뻔했는데 안 말리셨어. 잠시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면, 20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50대에 좀 이렇게 돈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네. 다 명품 가방을 끼고 있고, 너무 겉으로 멀쑥하게 잘 차려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아는 또 다른 분들은 정말 그냥 수수한 옷차림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명품백 좀 들고 네네. 뭔가 좀 가진 자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결국 50이 되면 젊음이 사라지는 50에는 명품백이 나의 그거구나. 젊음을 대신하는? 누군가 라는 착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20대에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살아가다 보니까 명품백을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이 말하는 어휘,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명품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이었지 아니라는 건 시대가 지나면서 알게 되었죠. 내가 세월이 가면서. 명품을 들지 않고 내가 명품이 되는 그렇죠.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명품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게 내면에 꽉 채울 수 있는 도구 딱 하나는 뭘까? 너무 많겠죠.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수많은 그쵸. 방법들이 네. 있는데 저는 이 감사함이라는 도구를 들게 되면 주변 것들을 좀 더 알차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핵심을 하나 잡아본 것이었죠. 네. 네.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자녀의 사이즈업이 왜 감사함인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네. 결국엔 자녀의 사이즈업만이 아니라 이 감사함은 나의 사이즈업도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건데 미리 또 나오네. 그때 가서 또 하면 되죠 뭐. 네. 맞아요. 그 내면의 사이즈업.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네, 단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왜 감사함이 도구가 되는지, 왜 이렇게 시작되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강부터는 이제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금 시작하는 것들 좀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이 책은 사실 처음에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제가 혼자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진짜요? 근데 한 번에 한 권씩 이렇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러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챕터별로 우리가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첫 챕터만 시작했는데도 시간이 뚝딱. 근데 사실 첫 챕터에서 또 물어보고 싶은 거 또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 이건 좀 좋아요. 이따가 다음 네. 시간에 묻도록 하고요. 자, 초등 감사함 수업 지금 저희 유튜브 보시면서 나도 감사일기를 써봐야지 하고 저 흰 책을 사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책을 모르신다면 이 책을 얼른 사보세요. 그러면 감사일기 쓰시는데 꿀팁이 대방출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스스로가 명품이 되는 스스로의 사이즈업을 하는 감사일기를 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요 그 이야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여기는 온국민 행복충전소 감사마법 학교였습니다. 네. 잊어버리셨나요? 네, 감사마법학교였습니다. 네, 우리가 좋아요. 맨날 잊어버리는 거. 우리 하담미소 채널에 네. 이렇게 탁 들어오시잖아요. 구독. 네, 그 좋아요. 빨간색 탁 누르시면 돼요. 그다음에 네. 좋아요 이쪽에 이거 누르시면 되는데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알림 또 빼먹었어. 알림. 알림. 네. 네, 다시 그러면 3종 세트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 행복하세요.